안녕하세요. 주니퍼 네트워크스 코리아에서 근무하는 오동열입니다. 오늘은 주니퍼 네트워크스 코리아에서 보안 전문가로 계시는 박달수 부장님을 모시고 최근 그 이슈들이 되고 있는 보안 트렌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박달수 부장님과 저는 그 사무실에서 항상 보는 사이인데요. 이렇게 좀 최근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인터뷰 형태로 오늘 좀 전달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수 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니퍼 네트워크스 코리아에서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박달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 그 사이버 공격들이 무작위의 어떤 그런 공격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한 형태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타겟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랜섬웨어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그 화제가 많이 됐던 랜섬웨어들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뭐 사실 올해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심각한 사이버 위협들이 보고가 되었었는데요. 사실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사이버 위협으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이렇게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취약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사이버 범죄자들의 표적이 당연한 얘기지만 보안 수준이 아주 낮으면서 높은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 인터넷과 모바일 단말기의 보급률이 매우 높고 광범위한 지적 자산으로 인해서 기술 곡선보다 훨씬 앞서서 사이버 공격자의 주요 표적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 에레버스로 알려진 랜섬웨어는 한국의 대형 웹 호스팅 회사인 인터넷 나야나의 리눅스 서버에 침투해서 3,400여 개 이상의 고객 웹 서비스를 마비시켰습니다. 인터넷 나야나는 단독 랜섬웨어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3억 원을 해커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협상을 종료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실 극히 일부 사건에 지나지 않고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범죄자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랜섬웨어를 통해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버스뿐만 아니라 워너크라이도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예, 맞습니다. 워너크라이 웜의 경우 사실 윈도우 XP의 보안적인 결함을 악용해서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가 되었었는데요. 사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요 영화관 체인 50군데를 포함해서 대략 20건 이상의 감염 사례가 국내에 보고되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협들이 뭐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쉽게 방어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그런 그 보안 취약성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런 그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런 기업들이 취해야 될 그런 자세, 방법,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기업 중에 90% 정도가 사이버 공격을 경험한 것으로 레포팅이 됐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그들의 네트워크가 이미 침투되었다거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모든 분야에서 공격이 감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기업들도 이러한 공격을 피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권의 사례를 보면 지난 6월 달에 한국금융감독원의 경우 국내 최대 은행의 7곳이 디도스 공격에 대한 위협을 받고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주니퍼의 그 뷰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니퍼는 앞으로 뭐 짧게는 향후 한 1년 정도 보안 위협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요. 사이버 위험의 경우 사실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적응해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암시장에서 디도스 공격을 서비스 형태로 판매하고 있거나, 그리고 IoT 기기 확산으로 인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장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디도스 공격의 양과 속도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해커들은 꾸준히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들의 취약점을 노리는 공격을 계속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들에서만 발생하는 디도스 공격만 해도 뭐 상당히 심각한데요. 거기에다가 스마트 기기,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IoT 기기까지도 공격이 대상이 되고 그것들이 또 보수로도 동작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보안 위협이 상당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좀 큰 그림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보안은 기본적으로 위협 탐지와 방어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관리와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이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니퍼의 고객들은 포괄적인 에코시스템인 SDSN을 통해서 이러한 위협들에 대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보안 위협들이 전통적인 어떤 보안 솔루션에서는 가시성을 제공을 해준다든지 또는 포괄적으로 방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힘들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SDSN은 어떤 식으로 다르게 여기에 대응을 하게 되는 솔루션인가요? 예, SDSN 프레임워크에서는 보안 정책 실행이 방화벽을 넘어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까지 확장이 되며 네트워크 전반에서 위협을 탐지하고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로컬 호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위협에 대한 전반적인 가시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위협에 대한 분석을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그 효과를 이제 극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카이 ATP에서 알려진 공격이나 제로데이, 머리어에 대한 탐지 역할을 이제 하게 되고요. 위협에 대한 방어 정책은 네트워크, 스위치, 방화벽, 라우터를 포함한 SDSN 플랫폼,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까지 자동화해서 내려줄 수가 있는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한계들을 그렇다면은 주니퍼는 SDSN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과연 SDSN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어떤 형태로 그런 한계점들을 조금 더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SDSN의 경우 그 네트워크를 방화벽처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어떤 위협에 대한 어떤 탐지 측면에서 네트워크 전체를 이제 활용하게 되고요. 그럼 위협에 대해서 탐지된 결과를 네트워크 전체를 이용해서 이제 방어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호스트가 이제 머리어를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베이스의 솔루션인 스카이 ATP를 통해서 머리어의 여부를 일단 먼저 분석을 하게 되고요. 스카이 ATP에서 분석된 결과는 폴리시 임포서라는 SDSN의 핵심 엔진으로 결과가 내려가게 됩니다. 폴리시 임포서에서 어떤 스카이 ATP에서 받은 어떤 정보 자체를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에 있는 적정한 포인트에서 이제 방어 체계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SDSN 프레임워크에서는 보안 장비뿐만 아니라 스위치나 라우터, 심지어는 서드파티 스위치까지 해서 어떤 보안 정책을 내려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전체를 방화벽화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로 이제 동작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설명을 듣고 보니까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그 보안 장비들을 요소에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보안 장비처럼 동작을 하고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게 바로 SDS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기업은 이제 단일 포인트 보안 솔루션 그리고 단편적인 기술과 장비에 기반한 보안 전략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심도 깊은 탐지를 위해서 그리고 오탐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 실제적인 위협에 대한 지능적인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과 자동화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